네, 연일 이어진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정체 전선이 남하하면서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장마가 예년보다 조금 빨리 시작이 됐는데 곳곳에서 가로수가 쓰러진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지역별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계속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중부 남부 지역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우리가 보면은 거제도 같은 경우는 어떤 댐이 있었는데 댐이 지금 오버플로가 돼서 주민들이 지금 대피를 했었다는 것도 있었고요. 예. 또 뭐 전라북도에서는 뭐 곳곳에 이제 붕괴도 발생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 그 장마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서 저는 큰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2, 3일 이후에 또 다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더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남부지방에 30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런 예보가 나왔는데 수치로 들으면 사실 실감이 잘 나진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인가요? 우리가 정말 수치로 보면 30mm, 3cm거든요. 정말 예. 이 정도죠. 그러나 낮은 지대에서는 3m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물은 낮은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움직이는,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지역에서는 3m 이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는 30mm 정도 되면은 공사 현장에 있는 흙이나 토사들 있죠. 이게 흘러내리는 과정이고 또 산에 붕괴될 수 있는 약한 곳에서는 붕괴 가능성이 있는 이런 지금 비의 양이 되거든요. 예. 특히 또 운전하는 경우 우리가 30mm 정도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윈도우 브러시 있죠. 네. 윈도우 브러시가 잘 작동하기 힘들 정도, 시야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많은 양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산의 지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산사태 경보,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네. 안동 같은 경우에는 또 올해 초에 큰 산불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데 산사태 위험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산불이 날 때 이제 불에 타잖아요. 그러면 유기 물질들이 많이 타는 경우 있습니다. 뭐 동물들의 어떤 배설물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이 불에 타게 되면은 오일 성분이 좀 있거든요. 네. 이 오일 성분이 불에 타면서 어떤 지표면을 산 지면을 어떤 코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이 흡수되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결국 산이란 얘기는 뿌리와 물과 흙이 삼위일체가 되는데 이 삼위일체가 깨짐으로 인해서 산에 있는 응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비가 온다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산사태 위험들이 높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산사태 주의보, 경보가 지금 발령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반이 약해진 만큼 산지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텐데 대피 요령 같은 거 한 번 더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산사태가 나는 곳은 자주 나는 곳은 자주 나거든요. 우리가 서울 같은 데 보면은 서울의 관악산 같은 경우는 바위가 많기 때문에 산사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가 많이 오더라도. 네. 그러나 우면산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훨씬 더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산에 있는 토질이 다르거든요. 어떤 응집력이 약한 토질들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어떤 산사태가 나는데 지금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있으면은 그 전년도나 1, 2년 전에 산사태가 났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어떤 대피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위험 지역이 어딘지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그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뭐 휴대폰에 보면은 지금 내 있는 위치가 어디이며 산사태 위험 지역 또 산사태 위험 지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특히 이제 뭐 대피를 하게 되는데 노약자나 어린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대피를 하잖아요. 그럼 주의할 게 요즘은 그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매일 식후 하루에 3끼 이후에 그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이런 상비약들 있죠. 이런 복용해야 한 준비 약들은 이걸 가지고 대피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큰 사태가 났을 경우에 어떤 병원이나 이런 약국도 잘 운영이 되지 않고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떤 불편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또 대피할 때는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이나 어떤 배터리
이런 것들을 꼭 가지고 대피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예. 예, 산사태 주의보 관련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런 호우시 행동 요령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북에 많은 비 내리면서 계곡물에 고립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건물과 농작물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또 특히 이런 강수, 또 장마철이 되면은 지하차도가 또 침수가 되거나 주요 도로가 침수가 돼서 매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예방하고 준비하는 건데요. 지금 어떻게 이제 준비할 거냐는 얘기죠. 이번에 지금 산에 등산하다가 21명이 고립돼서 구조는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이 있냐면 그 매몰 비용 효과, 매몰 비용 오류라는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지금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일주일 전에 어떤 산에 가야 되겠다, 어떤 여행을 가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잖아요. 근데 당장 내일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하죠. 내일 비가 오는데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나 일주일 동안에 모든 비용을 들어서 시간 비용 들여서 전부 약속을 해놨는데 이 비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갔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태를 만나게 되면 큰 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어떤 과거에 어떤 지난 시간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노력들 이런 걸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당장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거든요. 네. 이런 걸 꼭 명심하시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좀 급선무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네. 자, 피해 상황을 조금 자세히 보면 경기와 충남에서는 옹벽 붕괴 사고가 접수됐고 충남에서는 도로 낙석, 석축 붕괴, 비닐하우스 파손 등의 시설물 피해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2, 3일 뒤에 이제 장마가 또 시작이 되는데 네. 물론 빠른 시일 안에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전하게 복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렇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복구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복구하더라도 또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미 지금 이 토질은 지금 물 흡수량이 있거든요. 포화 흡수도 이게 지금 최대한 지금 풀로 가득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진동이 있다거나 조금만 더 비가 오게는 무너지기 일보 직전, 무너진 이후라도 2차적으로 무너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지금 내가 어디를 지금 꼭 가야 되잖아요. 가게 되면 그곳이 산사태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2차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게 되는 목적지 어떤 도로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좀 판단을 하고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피를 하는데 선제적으로는 대피를 하고요. 이런 좀 방법들, 세부적인 방법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이런 산사태 지역을 일반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지자체에서는 좀 솔선수범해서 빨리 파악을 하고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도 너무 시간에 의지하지 않고 안전을 첫 번째로 한 다음에 복구 2단계가 진행되는 이런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또 기상청에 따르면요, 오늘 경북 남부와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개가 끼는 곳이 많다고 하는데 또 안개 속에서 도로 교통에 또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 안개가 낸다는 얘기는 지금 따뜻한 공기가 있고 지금 지표면이 차갑기 때문에 차가운 면과 지금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이슬이 형성돼서 안개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지표면에 발생되는 것은 안개고 또 산 위나 하늘 위에서 있는 것은 이제 구름이고 특히 이제 바다에 있는 것은 해무지 않습니까? 해무는 바다가 더 차갑고 육지 공기가 따갑기 때문에 그 경계선상 있지 않습니까? 서해안 이런 곳에 대해서는 굉장히 운전하면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급정지, 위험 신호를 받았을 때 급정지하도록 제동 거리가 이게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해무가 굉장히 많아서 손을 뻗으면 자기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떤 해무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닌데 정말 2, 3m 내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해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하면서 어떤 안전 이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제주에서 올해 들어 첫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6월 29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9일 더 빠르게 네. 시작이 된 건데 이렇게 좀 빨리 시작되는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열대야가 당분간 좀 더 이어질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대야가 지금 발생을 하고 지금 태풍이 발생하고 폭염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은 크게 보면 이제 지구 온난화와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보면은 지금 산업화 이전 1902년 전도하고 지금까지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지구의 온도가 1.23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앞으로 이런 열대야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요. 좀 앞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서도 열대야 작년에 보면은 이 열대야가 24.5일이었습니다. 그 전년도는 10일이 안 됐고요. 그 전년도는 17, 8일 정도 됐거든요. 거의 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열대야가 더 빨리 왔었고 이런 기준을 본다면 작년보다 열대야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확률이 보이고 있잖아요. 작년에 24.5일이었는데 올해는 이만큼 더 많기 때문에 더 열대야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열대야도 우리가 보면 또 강한 열대야 이렇게 해서 뭐 열대야면은 밤에 낮은 온도가 25도 이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30도가 되는 날씨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날씨이기 때문에 특히 어떤 건강에 주의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마 또 전국 기상 관련한 내용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